지문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번 지금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제가 지난주에 결석하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벌써 결석하신 분들 계세요. 날씨 춥고 그러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학원도 그렇고. 나와 있는 분들만이라도 열심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뭐 민법이라는 과목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계약을 하면 권리 의무가 생기고 그와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법원이 민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해결해 준다.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민법 조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조문을 해석하려면 법률 용어를 알아야 되고 조문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 중에 조문 구조가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구성 요소,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문들이 이때 법률 사실이란 건 몰라도 되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하는데 법률 효과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 변동, 그걸 법률 효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리 변동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런 거 했죠. 그런 건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핵심이 요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 요게 핵심이라고 그랬고, 그 법률 행위 중에서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요게 있었죠. 그렇죠? 그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유효해야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때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당사자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사 능력이라는 게 없는 자가 계약을 하면 무효라고 그랬고요. 미성년자와 같이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요 중에 사회적 타당성이 중요하고, 그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 그게 있었죠. 그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그 두 가지,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가 뭐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가,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은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 의사 표시. 그래서 법률 행위하고 의사 표시는 찐빵과 팥앙금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흔히 앙꼬 없는 찐빵 없다 그러죠. 앙꼬란 말 쓰면 안 되죠. 앙꼬 일본 말이니까 팥앙금, 팥앙금.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의 속에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이 의사 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의사 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 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비정상적 의사 표시를 우리 민법이 네 가지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뭐 60페이지,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잠안 올 때 한번 읽으시면 되고요. 잠안 올 때 읽으면요, 한 5줄, 6줄 읽기 전에 잠이 솔솔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때 읽으시면 되고, 62페이지에 보세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거기에 보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요 네 가지를 오늘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자, 이 네 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의사하고 표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의사 표시하는 사람, 표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A를 원하고 있지만 B라고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거를 학자들이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릅니다. 뭐 표현만 어려워요.
의사의 흠결이라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거 흔하지요. 내가 집에 국간장이 똑 떨어져서 국간장을 사러 갔는데 집에 와봤더니 진간장이더라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는 국간장인데 계산대는 뭘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진간장 올려놓은 거야. 진간장을 사겠다고 표시했어요. 집에 왔더니 이 진간장이더라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의사 표시 불일치라고 해요. 불일치. 그런데 이 경우에 또다시 이 의사 표시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경우. 갑이란 자가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가 안다, 모른다 둘로 나눌 수 있고요. 요 아는 것을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르고요. 모르고 있는 걸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어렵게 했어요. 민법, 법 과목이란 거. 어쨌든 여기 둘로 나뉘게 되고 여기에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있고 108조 허위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에 109조 착오가 있어요. 이렇게 총 의사표시가 불일치라는 건 3개가 우리 민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갑의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를 해요. 그런데 이 갑이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또는 강력한 협박을 당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사기당해서 물건을 사거나 협박을 당해서 뭐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 이렇게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하자가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110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행위,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보면 돼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네. 이게 이제 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중에서 가장 허접해. 가장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4가지 중에 2놈이 아주 중요해요. 착오하고 사기 강박이. 요거는 허접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들어있어요. 요 108조에는. 허위 표시 속에는 비진이 표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107조 비진이 표시는 오늘 간단하게 조문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문을 확인하고 어떤 건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07조 그 조문 박스를 보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근데 2항은 108조에서 볼 거예요. 1항만 읽어봅니다. 62페이지 진이한 의사표시 박스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107조 1항 본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그리고 이게 원칙이고요. 원칙이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효하다. 그 다음에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107조랑 단서라고 합니다. 이 예외예요. 예외. 이게 무효예요. 표시가 무효가 돼요. 그러면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진의가 바로 이 의사예요. 그런데 표시를 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진의 표시. 대표적인 게 갑이 사직의 의사 없이 연봉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또는 부장님한테 깨졌어 열받아서 사직할 생각 없이 사직서를 제출. 무슨 생각으로? 반려하겠지.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데 뭐 이렇게 혼자 착각해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내는 이런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좀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 이게 비진의 표시예요. 이렇게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이 사직서 제출이 유효냐 무효냐 원칙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사표가 수리가 되면 짐 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직할 생각이 없었는데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게 됩니다. 이게 비진의 표시의 원칙적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외. 부장님한테 깨진 갑이 사직서를 냈어. 부장님이 불러가지고 술을 한 잔 사주면서 야 내가 너희가 미워서 그랬겠냐? 뭐 이렇게 다독다독. 그랬더니 갑도 사실은 저도 사직할 생각은 없었어요. 뭐 이러면서 술을 한 잔 얻어먹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 근데 그날 또 깨졌어. 또 냈어. 근데 부장님이 또 술 사줬어. 그리고 또 갑은 저도 원래 사직할 생각은 없었어요. 뭐 그랬어. 그리고 다음날 또 출근했는데 그날 또 깨졌어. 또 냈어. 그때쯤 되면 부장님은 무슨 생각할까? 이 자식이 또 술 처먹고 싶구나. 뭐 이렇게. 상대방이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짓말도 반복이 되다 보면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는 이 사직서 제출 뭐가 된다? 무효다. 무효다. 원래는 이게 유효인데 상대방이 이 갑의 지인의 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진의 표시는. 그러니까 조문만 어렵게 되어 있는데 거짓 사직서 제출 가지고 이해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알았다를 민법에서는 악의라고 합니다. 알았다를. 모르는 걸 선이라고요. 아는 걸 악의라 하는데 알았다는 악이에요. 근데 문제가 요 놈이에요. 알 수 있었다. 요거는 조심조심 했더라면 알 수 있었어요. 주의 깊게 생각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어. 근데 조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지 못한 경우, 조심을 안 해서 몰랐다. 이걸 줄여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알 수 있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조심을 하지 않았죠. 이걸 부주의. 너 왜 이렇게 부주의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 조심 안 하냐?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법에서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 그래서 앞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악의 또는 과실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악의 또는 과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죠. 그럼 반대로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뭐여야 돼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무효니까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and 무과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무효다. 뒤집자. 을이 선의 and 무과실이어야 유효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비진의 표시한다. 오늘은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 107조 1항 조문 확인했고 밑에 의 읽어봤어요. 그렇죠? 의, 고개 의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은 지금 하면 좀 머리 아픕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굵직한 거 요건 세 가지만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비진의 표시가 되려면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양가로 1, 2, 3번. 그만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리고 넘기세요. 효과, 원칙 유효하다. 즉 여기서 유효한다는 건 이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뭐라 했어요? 가령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두 번째 줄, 그 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하나 있죠.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 조교수가 간간히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안 어려워요. 잠깐 소나기를 피하려고 거짓으로 사직서를 했어. 근데 학교 법인이 수리를 해버렸네.
그래서 쫓아갖고 저는 사실상 사직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고 울고불고 했어. 그랬더니 법인이 나는 네가 사직에 의사 없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는 전혀 몰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사직 효과가 생긴단 말이죠. 그게 그 판례예요. 그래서 판례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뒤집으면 선의 무과실이라면 그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예외 무효,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려고 직원들에게 일괄해서 사표를 내라 그랬어요. 그 직원이 전부 사표를 냈어. 이때 사표를 내는 직원들 그만둘 생각 없지. 비진이야. 근데 회사가 알지요 이미. 회사는 일괄해서 사표를 받은 다음에 그중에 몇 사람을 골라서 수리하려고 딱.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냈을 때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사직에 의사 없이 제출했으니까 비질이고, 회사는 사직에 의사가 없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질이 표준어 거짓 사직서 제출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건 지금 안 봐도 돼요. 딱 요 정도만. 허위 표시를 보기 위해서 비질의 표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67페이지로 갑니다. 요걸 잘 봐요. 허위 표시. 제가 체크 안 한 건 집에 가서 혹시라도 혼자 읽으시면 안 됩니다. 머리 지진 납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는데도 또 읽는 분들이 계셔. 그죠? 수험생분들이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막 그러고. 그죠? 이상하지? 왜 하라는 대로는 하기 싫어 괜히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그래. 근데 하라는 건 또 죽으라고 안 해. 복습 안 하셨죠? 하셨어? 예습 안 하셨죠? 몇 사람 안 돼요. 안 해. 안 해.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근데 하지 말라는 것도 해. 읽어. 막 집에서 막 다 읽어 막. 괜찮아요. 아직 10달이 남았는데 뭐. 108조 허위 표시.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전항의 모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 봅니다. 먼저 허위 표시란 뭐냐 도대체 이게. 갑이 을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A 토지를 매도할 의사 없이 매도하겠다고 표시를 했어요.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비진이라 그랬죠. 두 번째, 을이 이 사람이 매도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아. 알면서도 합의를 해줘. 오케이.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을도 갑이 매도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을도 매수 의사가 없어. 그런데 사겠다고 표시. 이게 허위 표시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 요거를 뭐라 한다? 허위 표시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갑과 을이 가짜 매매를 한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갑이 매도 의사 없이 팔겠다고 표시했다. 비진이. 을이 그걸 알면서도 합의를 해줬다. 이렇게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를 뭐라 한다?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위 표시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비진의 표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4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 3개가 비진의 표시 요건이에요. 좀 전에 비진의 표시가 되기 위한 요건 3가지 굵직한 거 봤죠? 봤어요? 봤잖아. 양가로 1, 2, 3번.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3개. 거기에다가 하나 숟가락을 얹어. 상대방이 합의하였을 것. 그게 허위표시 요건이 되는 거예요. 합의라는 말 대신에
통정, 통모, 양해 이런 말도 써요. 또 한글도 있어. 짜고 이렇게. 갑이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효과는 갑의 비진이를 을이 알면서 합의까지 했으니 당연히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허위 표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진이하고 허위 표시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허위 표시 속에 비진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만 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이를 알면서 합의까지 해주는 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허위 표시에서 요 사례 형태를 조심하셔야 돼요. 갑이 을하고 왜 가장매매를 했을까? 갑이 A 토지를 을과 실제로 매매를 할 의사가 없이 매매를 했단 말이죠. 가장매매. 왜 그랬을까? 갑에게 채권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A 토지를 경매, 즉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 갑이 안 되겠다. 재산을 빼돌려야 되겠어요. 재산을 은닉할 생각을 해요. 즉 친인척이나 친구 이름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려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허위 표시가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해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걸 경매를 넣을 수가 없게 돼요. 그쵸? 갑의 일이라면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문제로 잘 나와요. 요걸 잘 물어봅니다. 요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간단해요.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라 그랬죠? 무효야. 그럼 이것도 무효야. 을의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A 토지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누군 거예요?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봤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매매하거나 허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어서 갑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란 걸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을한테 야 등기를 말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다만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말소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채권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경매를 못 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 어떻게 말소시킬까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 방법이 민법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이 가장매매 따위를 소송을 통해서 뭘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무자가 돈 안 갚으려고 재산을 팔아먹었다, 증여했다 그러면 채권자가 그걸 취소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진짜 가장매매인지 진짜 매매인지 판단은 받아야 되죠. 그럼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갑과의 매매계약은 취소한다, 을등기는 말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요. 법원이 봤을 때 가장매매가 맞아. 그럼 법원은 갑과의 계약은 취소한다, 을의 등기는 말소한다라고 판결을 해줘요. 그리고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 가서 말소시키면 돼요.
이렇게 가장매매와 같은 허위 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즉 맞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안 하고 있다면 갑의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취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요. 두 번째, 갑이 을을 믿고 등기를 넘겨놨죠. 배신하죠 보통. 발등 찍혀요. 친구한테 배신당하면 무지하게 아프죠. 2006년 2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날짜까지 날짜는 안 밝힐래. 2006년 2월 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말이죠. 아직도 돈을 갖고 있죠 제가. 어우 속상해. 그 생각만 하면 신물이 넘어. 나의 잃어버린 12년이 뭐 어쨌거나 하여튼 뭐 배신을 때려 이 병한테 팔아먹어 이렇게 등기를 넘겨줘 이렇게.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제2매매계약이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에게 설령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니까 제2매수인은 소유권이 없고 따라서 제2매수인이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그걸 산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죠. 똑같아요. 얘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병이 이 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야 돼. 그런데 108조 2항 전항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을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난주에 반사의 질서에서는 무효다로 끝났고 이런 게 없었어요. 지난주에는. 그렇죠? 여긴 있단 말이지. 이걸 적용하는 거야 여기다가. 갑이 팔아먹은 사실 알고 병한테 달려갔어. 가가지고 야 나하고 그런 가장매매는 무효야. 그러니까 너도 무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이 선이라면 병한테는 무효를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8조 2항의 취지입니다. 당연히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 말죠. 선악불문하고라고 안 듣고 선의의 제3자라고 돼 있으니까 병이 선인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그럼 누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갑. 따져야죠. 누구한테? 을한테. 뭘 따질까요? 첫째, 갑이 을에게 가짜로 팔아넘긴 이 땅이 1억짜리야. 그런데 을이 7천에 팔아먹었어. 그리고 을이 7천을 갖고 있어. 이때 이 7천만 원. 을, 남의 땅 팔아먹은 돈이죠. 부당이득이에요, 을한테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넘긴 이 땅이 1억짜리인데 을이 7천에 팔아먹었다. 이때 을이 갖고 있는 7천만 원은 부당한 이득이다. 그러니까 갑은 일단 을에게 7천만 원 내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7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땅값이 얼마였어요?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은 아직 손해가 얼마 남았어요? 3천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요. 갑이 이렇게 야 인마 1억짜리를 7천에 팔았어 이 자식아 3천만 원 더 내놔. 그러면 을은 무슨 소리야 7천밖에 못 받았는데 못 주겠다고 버티겠죠. 근데 우리 대법원 이때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앤드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헛짓거리 했다가 3천만 원 배상하게 생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가장매매. 그래서 오늘은 딱 요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요.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기억할 건 몇 개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하고요. 채권자 취소야 행사할 수 있다는 거 하고요. 선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하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놈하고 구별해서 나오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를 해요. 근데 증여세를 계산할 때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양도한 걸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뽑아봤더니 증여세의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에이 안 되겠다. 증여를 했지만 증여를 감추고 이걸 숨기고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며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 왼쪽하고 다른 점은 왼쪽은 가장매매만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가장매매 말고 실제 뭐가 있어서 증여가 있어서 다만 증여가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이때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죠. 실제로 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야. 그런데 요 놈이 문제예요. 요 놈, 요 은닉행위. 이거 우리 대법원 요건 갖추면 유효하대요. 갑이 을과 실제로 뭐 했어요? 증여 계약을 한 거야. 그런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증여했다는 걸 감추고 매매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가 돼요. 그리고 이 증여가 유효하다면 이 등기도 유효라는 게 판례예요.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을이 소유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 병한테. 그럼 병은 소유자하고 거래했으니까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가장매매하고 다른 점 을등기의 무효, 유효 그렇죠? 을과 거래한 자, 병, 선의만 소유권 취득하냐 선악불문하고 취득하냐 두 군데서 결정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요 문제 또는 그거와 구별해서 요 문제 사례 형태로 잘 등장하니까 허위 표시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67페이지 통정허위 표시 조문 받고요. 의 봤어요. 양가로면 요건에 동그라미 1, 2, 3, 4 받고요. 양가로 3번에 효과를 봅니다. 다 말씀드린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무효다. 그 다음에 굵은 거. 반사의 질성에는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겨. 판례 밑에 니은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나? 된다. 된다. 채무자가 유일한 아파트를 수익자에게 증여했을 때 채권자는 증여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제3자에 대한 효력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제3자에 대한 효력 왼쪽에 참고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하여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되긴 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권리 취득했다면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요. 네 번째 줄에 보면 니은 무과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이거 우리 민법에서 어떤 사정을 안다 모른다가 둘로 안다 뭐죠? 악의 모른다가 뭐죠? 선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선의가 또다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선의 과실과 선의 무과실. 그런데 선의 과실은 선의 말하는 말을 쏙 빼고 그냥 과실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반면에 선의 무과실은 그냥 무과실이라고 쓰고 선의 무과실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과실 또는 무과실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둘 다 뭐다? 선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107조 2항이나 108조 2항은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니고 선의의 제3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는 연결시킵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보호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니은 무과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108조 2항에서는 선의의 제3자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제3자는 선의이냐 아니냐만 문제되지 과실 유무는 따질 필요가 없다. 아주 잘 나와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지문이 간간히 나와요.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가 밑에 심화라고 돼 있어요. 거기 심화 보기 전에 디귿에 보면 제3자 범위라고 돼 있죠. 뭐라 잊지 마시고요. 실제 허위 표시 108조와 관해서 다툼 중에 이런 다툼도 꽤 많아요. 갑하고 병 사이에, 여기 보세요. 갑하고 병 사이에 병, 요 놈이 108조 이항의 제3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다툼도 꽤 많아요. 병은 나는 108조 이항의 제3자다. 나는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갑은 너는 108조 이항의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심화에 통정 허위 표시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쫙 나와 있고 2번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쫙 나와 있어요. 이거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근데 이거 지금 구별 못합니다. 그리고 매년 나오진 않고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2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나왔고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잘 나오는 몇 놈만 구별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괜히 읽었다가 머리 지진만 납니다. 70페이지로 가면요. 양가로 5번에 허위 표시와의 구별 개념이라고 동그라미 1번에 은리케이가 하나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두 번째 줄에 가면 이렇게 되죠.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증여를 숨기기 위하여 외부에는 매매를 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은닉행위는 유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기출예제를 보면 작년 문제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증여를 매매로 가정했을 때 증여와 매매는 모두 무효다. 틀렸네. 작년 문제야. 그쵸?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이 기출제 같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1, 2, 4, 5를 다 알아야 맞추는 거냐? 그거 아니죠. 틀린 거 하나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답이 골라지는 기적을 체험한단 말이죠. 그쵸? 이런 걸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 딱히 크게 어렵지 않은 거 2개. 비진입 표시와 비진입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허위 표시. 특히 허위 표시에 관해서 가장매매와 가장행위, 은닉행위. 이걸 중심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 2놈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2놈은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